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 이어서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벡터의 정의하고 연산하고 실수배하는 파트까지는 선생님이 쭉 빠르게 진도를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로 보시면 여러분들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네요. 6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선생님이 쭉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쵸, 요 단원 내용 쉬워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정의하고 그 정의 맞는지 확인하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은 좀 빠르게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정의 쭉쭉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 배운 지 좀 됐으니까 복습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벡터의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벡터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 두 가지를 갖는 양을 벡터라고 해줬어요. 두 가지. 핵심은 두 가지죠. 뭐뭐를 가져야 되죠? 그렇죠. 크기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예전에 다뤄뒀던 친구 뭐가 추가됐다고요? 그렇죠. 방향이라는 친구가 추가돼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연수에서 확장된 정수 개념도요. 음의 부호를 붙였을 때 우리가 얘를 0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일종의 그 친구도 2차원 그렇죠. 1차원 벡터로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수에서 배우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해주는데 크기와 방향을 정해주는데 크기는 뭘로 정해주고 그렇죠. 선분의 길이로서 정해지고 방향은 뭘로써? 그렇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서 정의되는 요 두 가지 친구를 갖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벡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수학에서는 물리에서와 다르게 유, 향, 선, 분으로만 나타냈던 물리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뭘로 나타내느냐? 점을 사용한 기호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현법 어떻게 썼느냐? 자, 일단 점이 두 개가 필요했었죠. 하나는 A점, 시작하는 점, C점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그렇죠. 시작하는 점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착하는 점이 필요하죠. 종점 해가지고 도착하는 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뭘로 이어준? 그렇죠. 화살표로 이루어진 요 친구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물리에서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친구를 수학적인 기호로 뭐 붙여줬으니까 점에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기호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죠. 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벡터 A, B다. 지금 나와 있는 요 화살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를 우리가 점 기호를 사용을 해서 나타냈었고 어떻게 나타냈었고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요로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를 요렇게가 아니라 그렇죠. 화살표 모양을 이용을 해서 시점과 종점을 동시에 표현하는 요 벡터 표현법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해석을 해줘야 되죠. 방향은 지금 시점과 종점을 알려줬으니 친절하게 혹은 그림으로 알려주면 다 알려준 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위에서 중요한 요 크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크기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벡터 AB라는 친구의 크기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해서 벡터에 음수에 절대값 붙여서 그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듯이 요렇게 써주고 우리가 얘를 편의상 해석하길 뭐라고 해석을 한다? 그렇죠.
그쵸? AB 선분의 길이로 해석한다 라고 여러분들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나중에 집합의 원소가 돼서 뭐 우리 배웠던 정수나 자연수 같은 수 체계에서 다룰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연산, 특히나 연산까지 얘기를 해주고 실수배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해석 친구들이 다뤄줄 녀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친구. 숫자에서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하고 1, 요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0이라는 친구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반대 숫자. 네. 양수의 반대수는 그렇죠. 음수 했던 것처럼 반대 친구가 필요하겠죠. 벡터 친구 요 세 개를 어떻게 불러주는지까지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친구 1에 해당되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 단위 네, 벡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를 얘기를 했느냐? 벡터의 크기가 자, 벡터의 크기가 몇인? 1인 벡터 전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가도 되고 저 방향으로 가도 되고 크기만 1이면 다 단위 벡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중에 가장 표준화된 친구를 나중에 어디서 배우느냐? 벡터의 성분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을 나타내는 친구는 뭐? 그대로 이름 붙여주면 되겠죠. 0벡터라고 붙여줄 거고요. 이 친구 어떤 거 나타내느냐? 표현법, 표기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나타내는 거고 해석하기로는 사실 어떻게? 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라는 친구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연산해 줄 때 합치거나 빼줘도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 되는 거죠. 숫자에서 0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마이너스 붙일 친구 음수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따지면 음수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네, 벡터라고 불러줄 거다. 그 친구 어떻게 일단 쓰느냐? A, B 벡터의 뭐? 역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나타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해석하기로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 크기는 같되 뭐가 달라야 되는? 방향이 반대인. 그러니까 지금 시점과 종점이 역전된 B, A 벡터로서 해석될 수가 있겠다. 뭐 물론 요렇게 써줘도 되고요. 요렇게 그림을 좀 겹쳐서 좀 지저분하지만 요렇게 그려줘도 요 벡터 시점을 일치시키고 방향이 반대인 크기가 같은 친구로 만들어줘도 역벡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복습 잘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크기만 물어보고 있어요. 자, AB 선분의 길이가 3이고 BC 선분의 길이가 4일 때 AC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BO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근데 지금 뭐라고 힌트를 줬느냐? 유클리드 기하 내용 열심히 사용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줬네요. 그럼 뭐 어떤 특징들이 있고 평행하고 길이 같고 대각선 서로 2등분하고 대각선 길이도 서로 어떻고 네, 같고 이런 성질들 엄청 많았었죠. 자, AB 벡터, AC 벡터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됐었다? 그렇죠. AC 선분의 길이로 생각을 했으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3, 4 그렇죠. 여기 뭐니까? 직각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자, 5가 된다. 자, BO 벡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의 뭐? 선분의 길이 구해달라고요. 자, 선분의 길이. 자, 대각선의 길이 서로 어떠니까? 그렇죠. 같으니까 BD 선분의 길이도 몇이고 5가 되고 BO는 BD에 뭐니까? 절반이니까 조금 뭐 자세하게 써주면 요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2분의 5가 된다라고 해서 네,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정의 뭐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 벡터 A와 한 점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벡터를 그리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A 벡터,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랑 A, B 벡터가 네, 같다고요? 서로 같은 거라고요? 자, 지금 A에서 시작해서 화살표가 나가야 되는데 얘랑 같은 거라고요? 자, 요거에서 벡터에 같다라는 친구를 한번 정의를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벡터는 숫자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탄생 배경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물리라고 했어요. 물리에서 힘 다뤄줄 때 둘이 같은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뭐만 같으면 돼요? 자, 얼마나 센지랑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후려쳤는지 요게 같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뭐와 뭐가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그렇죠.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크기와 방향이 같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랑 뭐가 아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힘이다를 해석을 할 때 뭐 물론 그 힘이 가해지는 물체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두 힘이 같은 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만 같으면 된다?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똑같이 적용해서 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같은 거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와 뭐가 같게? 크기와 방향이 같게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친구 이렇게 한 칸 올라간 친구잖아요.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간 요 화살표 A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주려면 B라는 지점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 B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B 벡터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AC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디예요? 자, 제가 뭐 시점과 종점을 반대로 봐도 좋고 요 입장에서 봤을 땐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반대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라고 해석을 하고 보면은 두 번째 그림 뭐 색깔 다르게 그려볼까요? 네, 노란색으로 그린 요 친구랑 똑같은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시점이 뭐가 되게 해서 A가 되게 해서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C 지점이 A 지점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C 지점이 여기에 찍힐 거고 이렇게 있는 요 벡터가 AC 벡터가 된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로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엄청 간단하죠. 이게 그 벡터의 정의에서 다루는 연습 문제 끝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전히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같다는 거, 벡터의 크기,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거.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어쩌고저쩌고에 교점을 O라고 할 때 정육각형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과 점 O를 시점과 종점하는 벡터 중에서 말하는 무언가를 구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전부 다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배웠던 거 요거까지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네요. A, B 벡터와 같은 벡터를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점을 해석을 할 때, 점을 정해줄 때, 시점과 종점을 정해줄 때 어떤 친구로? 여기 위에 있는 점들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럼 쭉쭉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이 친구. 반대편에서 보이는 이 친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해볼게요. 노란색. 자, 이 친구 있을 거고, 또 그렇죠. F, O. 이 친구도 똑같은 거죠. 크기. 예를 들어서 얘 한 변의 길이가 1이었다면 얘도 1. 그리고 얘네 둘 어때요?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벡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요거 세 개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A, B 벡터와 같은 벡터 써달라고 하면 뭐뭐뭐다? 자, F5 벡터, 그 다음에 O, C 벡터, 그 다음에 E, D 벡터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 옛날에 선분 쓸 때는 이거나 똑같은 거였잖아요 라고 하고 이거 ED 순서 바꾸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죠.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지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지니까 다른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A, F와 2번 A, F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 자, 크기가 같은 벡터고, 그러니까 같은 벡터들을 쭉 찾아주고 그 친구에서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역벡터가 있겠네요. 자, 이 친구 하나 당연스럽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이거, 그 다음에 얘까지 해서 4개가 된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F, 뭐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F, A 벡터.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O, B 벡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E, O 벡터. 그 다음에 요렇게 얘랑 크기, 선분의 길이 같을 테니까 정육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D, C 벡터 해가지고 요렇게 4개가 역벡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 다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남서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서풍은 남서쪽에서 초속 10m의 세기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데 그림과 같이 나타내기로 하자. 요거는 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배경 지식 알고 있으면 좋겠냐? 우리가 벡터량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우리가 풍속을 나타내는 친구도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왜?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방향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초속 10m. 이 크기가 지정이 되겠죠? 10m라는 크기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일기도의 기호도 사실 벡터량으로 나타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원래 근데 일기도에서는 벡터가 아니라 헷갈리네. 벡터가 아니라 일기도에서는 남서풍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동그라미를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동, 서, 남, 북.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을 남서풍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뭐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10m면은 아마 이렇게 나타내는 건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짧은 건 2m고 긴 거는 5m였던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남서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람의 방향은 원래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친구를 일기도의 기호인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지 않고 이 친구의 불어오는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서
불어가는 방향을 나타내서 화살표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서풍이라고 하면은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북동쪽으로 나아가는 바람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서풍 15m/s를 벡터 A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는 친구? 그렇죠. 남동쪽으로 나아가는 친구가 일단 A 벡터가 될 거고요. 자, 화살표는 동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일기도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는 저쪽에 있는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기단이 온난한 기단인지 아니면은 뭐죠? 건조한 기단인지 습윤한 기단인지 차가운 기단인지 빠르게 파악하려고 아마 일기도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풍향을 나타내는 거, 풍속, 풍향을 나타내는 거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시해 줘야 돼서 이렇게 표시할 필요도 있어서 이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화살표 방향은 남동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15에 해당이 돼야 된다네요. 15에 해당이 된다니까 요렇게 나타내는 게 아마 무슨 벡터일 거다? 네, A 벡터일 거다.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벡터 표현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친구를 일기도 기호로서 해석을 해달라는 건데, 자, 공기는 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남동쪽으로 가고 있다. 어디에 있던 공기가? 그렇죠. 북서쪽에 있던 공기가 남동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지? 북서쪽이면 한랭하고 건조한 바람,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 거네요. 그럼 뭐 겨울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선생님 지구과학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에 뭘 그리고 역벡터를 그리고 역벡터 어떻게? 네, 방향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벡터 그리고 얘가 나타내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말하세요. 그냥 방향과 크기를 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니까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동풍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떠니까? 역벡터면 얘와 크기는 어떠니까? 같으니까 크기가 15m/s로 같은 요런 남동풍 15m/s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북서풍 15m/s의 반대. 그렇죠? 북서풍의 반대니까 당연히 남동풍이겠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친구를 이렇게 수학 기호로 혹은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공기의 이동 방향으로서 해석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과학에선 기단 가지고 계절이나 뭐 날씨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가 중요했다면, 자, 벡터에서는 이 친구가 얼만큼 힘을 받고 나아가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친구를 나타내고 싶어도 네, 어느 쪽에 어느 단원 혹은 뭐 어느 과목의 주된 그 목적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벡터의 정의에서 다뤄줄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덧셈과 뺄셈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덧셈과 뺄셈 왜 배워야 되느냐? 네, 요거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냐? 라면요. 자, 물리에서는 대부분 어떤 운동들을 다뤄주느냐? 요렇게 생긴 운동 다뤄주죠. 이 친구가 요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해요. 이런 친구 다뤄주는데 갑자기 여기에 어떤 힘이 가해져요? 네,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가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친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동할지는 뭘 해야만 알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의 힘을
요 힘 친구들을 다 어떻게 해서 더해서 R자의 힘이 크기가 몇인지 그리고 R자의 힘의 방향이 어디인지까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요 물체의 이동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 여러 가지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얘를 다 더하거나 혹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빼내거나 하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도 볼 수 있지만 뭐 기울기가 있는 경사면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겠죠. 얘에 적용되는 힘은 뭐지만 다른 외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중력 하나밖에 없지만 이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친구를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고 분해해야 되고 혹은 어떤 거 해야 되고 합성해야 되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저 벡터량을 뭐하고 분해하고 뭐 하려면 합성을 하려면 사실 요 하나의 힘을 두 개로 쪼개는 것도 두 개의 쪼개진 힘의 합이 얘다라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분해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덧셈 혹은 뺄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만 아시면 되느냐? 덧셈을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뺄셈은 덧셈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2가 3이다 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3은 1과 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덧셈하는 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두 가지 방법 뭐냐? 하나는 삼각형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되냐? 요거 모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평행 사변형 법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벡터를 더할 수 있다, 덧셈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덧셈을 하느냐?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줘 볼게요. 일단 벡터 덧셈을 하려면, 연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의 원소가 주어져야 되죠? 그렇죠? 두 개의 원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지점 3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B 벡터라는 친구와 BC 벡터, 뭐 AB 벡터를 간단하게 우리가 A 벡터라고 얘기를 해줘 볼까요? 네, BC 벡터 요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저 멀리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렇게 생긴 요 벡터, 뭔지 모르겠는 요 B 벡터 두 개를 어떻게 해달라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B 벡터, 자,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자, 모아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잘 평행 이동시켜서 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V자처럼 생긴 요 모양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 두 힘의 합은 뭘로써 설명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요 친구로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옛날에 요 친구 있잖아요. 요 친구 기울기 경사면 있는 친구에서 합력 구할 때, 합력 해석할 때 그래서 이렇게 mg 있고 이 친구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본다. 얘가 운동하는 요 방향에 해당하는 힘과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라고 불리는 수직항력과 크기가 똑같은 이 친구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이 각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직사각형인 걸로 맞춰서 했잖아요. 그거의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가는 힘과 여기서 요만큼 가는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만큼 가는 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만큼 가는 힘과 여기서 요만큼 가는 힘 얘랑 똑같죠? 합치면 뭐가 된다? 네, 파란색이 된다
라는 거 똑같이 이용을 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법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벡터가 된다. 물론 점 표현법을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A, B, C, D 있어야 되겠죠. 자, 삼각형으로는 시작해서 끝나는 요 지점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평행 이동을 종점과 얘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만들었을 때 시작하는 점에서 정확히 끝나는 점까지 이어서 만든 요 친구로 해석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 얘를 조금 어렵게는 아니고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놨으니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기호를 사용을 해서 보면 이 친구를 A 벡터, 이 친구를 아까 똑같이 B 벡터, 뭐 밖에 있어서 상관없다고 했죠. 맞춰주면 되니까 얘네 둘의 합친 친구를 얘기를 해주려면 평행사변형에서도 요걸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 여전히 요거인 거죠. 그 와중에 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요 B벡터가 여기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B와 AD로 이루어진 이렇게 두 변이 한 코너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그 친구의 뭐가 되는 반대쪽 꼭지점이 되는 요 과정으로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사실 점 표현법으로 나타내면 얘가 사실 이해는 하기 좀 더 쉽겠죠. 자, 이렇게 써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A, B, B, C니까 AC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벡터의 덧셈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요 벡터를 혹은 요 벡터를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말해주면 이렇게 분해하는 걸 좀 더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치 벡터하고 뒤에 성분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그 성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요 친구와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사용될 거고 요것도 간간히 사용이 될 거다. 아마 요번 단원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두 개 골고루 물어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벡터의 덧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쏟아붓느라 정신이 없으시죠? 문제 보면서 보면 그냥 당연한 거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두 벡터의 합을 뭐 해달라? 그려달라 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뭘 이용을 해서 유향선분인 걸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코너에 이쁘게 코너를 만들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해석해서? 그렇죠. 평행사변형으로 이용을 해서 해석해서 구해주는 게 좋겠죠. 평행사변형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고, 합친 벡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 시작점에서 어딜로? 그렇죠. 반대쪽 꼭지점으로 가는 이 친구 벡터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요걸 보면 뭘 떠올릴 수 있겠느냐?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삼각형법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어진 모눈이 좀 더 넓다면 좋겠지만 죽음 상태에서는 삼각형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시점, 종점, 그 종점을 다른 쪽 벡터의 시점으로 일치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써도 A 벡터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뭐가 된다? 요거 된다. 시점, 종점이 된다 라고 해서 요 벡터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물론 이 친구 자체를 요 B 벡터를 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
B벡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게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구해도 이렇게 구해도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더해합 삼각형법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이 어때요? 반대인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B벡터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삼각형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B벡터를 이렇게 옮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 둘 더한 친구는 C점 종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벡터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합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벡터가 합력, 합친 힘을 구하는 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랑 똑같이 유사하게 우리 이렇게 1뉴턴 그 다음에 이렇게 2뉴턴 했으면 합력, R자임은 이렇게 1뉴턴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 간단히 하세요. 자, A랑 B랑 C랑 뭐 P, Q, R, S, T가 어디에 있는 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뭘로 표현을 했으니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을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좀 쉽게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서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서 얘기하는, 특히 덧셈에서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 거냐?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힘은 어떻게 주어져 있든 R자 힘을 구하면 다 똑같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더하든 똑같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도 바꿔서 합치든 순서를 바꾸든 뒤에 거 먼저 하든 똑같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덧셈에서 성립하는 성질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하나는 교환법칙, 교관이 아니라 교환법칙이고, 하나는 결합법칙. 요거 두 개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숫자에서 얘기해줬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교환 뭐예요? 순서 바꿔도 된다. 결합 뭐예요?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벡터, BD 벡터, CB 벡터인데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교환법칙 되니까. 합력 계산은 똑같잖아요. 계산하는 거 똑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는 사실상 무슨 벡터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꿔서 해도 어떻다? 똑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렇게 합쳐서 하나, 저렇게 합쳐서 하나. 총 합친 힘은? 총 합친 벡터는 어떻다? 그렇죠. 항상 같으니까 이쪽 먼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A, C, C, B. A에서 시작해서 C 걸쳐서 B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 그냥 A에서 B로 간 벡터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B로 간 힘이랑 똑같다는 거죠. 다음에 얘는 똑같이 BD가 되고, 여기서 봤을 때도 AB, BD, ABD 해서 이 친구랑 똑같겠네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하시오 문제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얘를 이렇게 세 개의 힘으로 쪼개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사실 어디서? 공간 벡터에서 다뤄주는 거가 되겠죠. 자,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건 그렇죠. 공간 좌표에서 다뤄주는 게 될 거고, 하나를 세 개로 쪼개는 건 공간 벡터에서, 공간 좌표가 아니라 평면 벡터에서 다뤄주는 게 두 개로 쪼개는 거. 그다음에 공간 벡터로 공간 벡터를 얘기하는 건 세 개로 쪼개주는 걸 다뤄주는 걸 아마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쉽게도 공간 벡터는 기하 수업에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에 가게 되면 잘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선 결합법칙 한번 위주로 교환도 하고 결합도 해야 되나? 결합 둘 다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도 이쪽 먼저 해도 총 합친 친구 벡터는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RS, ST니까 RST 해서 R, T 벡터랑 똑같을 거고 Q, R, P, Q. 자, 잘 맞춰봐요. 순서 잘 맞춰봐요. P, Q, Q, R, R, T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교환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P, Q, Q, R, R, T 서 바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P, Q, Q, R, R, T. P에서 T로 갔으니까 P, T 벡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요 세 개 합치는 거 한 번만 해볼까요? 자, P, Q, Q, R, R, T라고 했을 때 가시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잘 되실까봐. 자, P, Q, Q, R, R, T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 거예요? P에서 시작해서 T에서 끝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잘 되시죠? 기호로 사용하니까 엄청 간단하고 여러분들 그림만 잘 해석할 수 있다면 점 위치 잘 놓을 수 있다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상식적으로는 저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왜? A, B, B, C, C, A니까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 더했더니 A로 끝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0벡터인 거 아닙니까? 라는데 그냥 성립함을 설명해 달라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하면 일단 뭐가 되고 A, C 벡터가 되고 뭐에 의해서? 삼각형법에 의해서 AC 벡터가 되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AC와 CA 벡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왼쪽을 말하는 거죠. 자, A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A에서 끝난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0벡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AC 벡터와 CA 벡터는 어떤 관계? 그렇죠. 역벡터 관계에 있으니까 AC 벡터에서 CA 벡터를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역벡터 표현 마이너스 AC 벡터로 써줄 수 있잖아요. AC 벡터에서 AC 벡터를 뺐으니까 뭐만 남아요? 없어요. 제로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숫자 0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벡터끼리 연산을 해놨으니까 네, 그렇죠. 0벡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성립함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뺄셈이에요. 뺄셈. 제가 아까 덧셈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덧셈만 알면 여러분들이 뺄셈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벡터를 빼고 싶은 거죠. 두 벡터를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네, 골조는 덧셈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에서 뭐를 빼고 싶어요? AC 벡터를 빼고 싶어요. 요거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요 친구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요거에서 요거 빼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숫자에서 했듯이 얘는 사실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느냐? A 벡터와 B 벡터의 역벡터를 뭐 하는 거? 더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친구를 노란색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A 벡터 자, 이거 색깔을 정해주고 해야 되겠네. 얘는 파란색으로 정해줄게요. 자,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 노란색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어떤 친구가 나오냐 이거죠. 똑같이 얘도 비슷하게 삼각형 법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요거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점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C, 네, B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A에서 출발한 두 벡터를 빼게 되면 나중에 얘를 어떻게 역벡터 취해주다 보면 뭐가 상쇄되는 지금 A가 중간
건넘다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CA 벡터가 돼서 C에서 B로 끝나게 되는 요 벡터로 네,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뺄셈 역시나 뭐만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 덧셈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뺄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 벡터의 분해를 뺄셈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벡터를 뺀 친구에 대해서 뭘 해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에서 네, 원의 방정식 얘기할 때 이 벡터의 뺄셈 기호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뺄셈 친구도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기본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4번.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리세요. 자,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 친구 마이너스 B 벡터를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시점과 조점을 반대로 혹은 뭐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게 해주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평행 이동시키면 우리가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림 맞나? 네, 맞네요.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렇게 덧셈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 빨간색 친구로 A-B 벡터를 다뤄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 친구는 좀 땡큐네요. 마이너스 B 벡터 표시하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 여기서 시작해서 거쳐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고요. 삼각형법 이용을 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 벡터 파란색으로 이런 방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일치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반대로 놓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 개 됐으니까 상쇄시킨 만큼 빼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렇게 생긴 벡터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의 힘 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문제 6번까지가 있고 실습의 개념까지 정도만 보고 종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육각형에서 또 똑같이 정육각형에서 쟤를 얘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의 벡터로 나와 있는 친구를 A 벡터와 B 벡터의 뭐 합이든 뺄셈이든 뭐든 나타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A, F 벡터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덧셈 골조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자, A, F 벡터는 지금 이렇게 생긴 빨간 친구잖아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게 사실 똑같은 게 뭐 요것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고 이제 봤더니 삼각형을 잘 만들어 줘야 되니까 A는 얘, B는 얘. 적절히 평행 이동한다면 요렇게 생긴 B 벡터도 선생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요렇게 생긴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 벡터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네,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A 벡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친구는 어떻게 한 그대로 있는 계속 끊어지네. 자, 이렇게 있는 B 벡터가 그대로 있어야 A 마이너스 A B 해가지고 합력인 요 B O 벡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AF 벡터랑 뭐하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F 벡터는 적절히 나타내면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둘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DF 벡터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있어요. 자, 지금 뭐뭐 주어져 있어요? A 벡터와 B 벡터 주어져 있잖아요. 자, 요거 보시면 우리가 뭐는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A, C 벡터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죠. 두 벡터를 어떻게 한 거? 더한 거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색깔 다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A, C 벡터라는 친구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D, F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D, F나 A, C나 무슨 차이입니까?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은 뭐예요? 이쪽, 아래쪽, 얘는 위쪽으로 다르다라는 것밖에 없죠. 자, 방향은 뭘로? 자, 부호로 나타낸다. 음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나타낸다라고 배웠으니까. 자, DF 우리가 구하려고 봤더니 무슨 벡터랑 똑같고? 계속 부러지네. 어이구. 자, 구하려고 봤더니 뭐랑 똑같냐? A, C 벡터라는 친구의 반대 친구랑 똑같고, AC 벡터 구해봤더니 뭐랑 똑같고? 둘이 더한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든 주어진 친구, 특히나 두 개, 특히나 같지 않은 두 개가 있다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든 자잘이 분해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확장되는 개념의 핵심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 문제 6번, 덧셈과 뺄셈에서 마지막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를 타고 북쪽 방향으로 시속 4km의 속력으로 강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강을 건너가려고 했죠. 그런데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봤더니 시속 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5km만큼 이동했는데 크기를 요만큼 변형시킬 힘을 주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속력을 구해달라라는 거네요. 자, 진행 방향이 위로 이렇게였는데 북동쪽 방향으로 갔대요.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요 방향으로 주어진 힘, 내가 노를 젓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물의 힘이 주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노는 북쪽으로 열심히 저었지만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어느 방향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 강물이 흐르는 방향, 일단 동쪽이겠죠. 그 다음에 속력, 크기를 구해달라 라는 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구했죠. 자, 얘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렇게 4km 갈 크기를 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자, 5km 이동했다. 뭐 때문에? 물 흐르는 것 때문에. 얼만큼? 그렇죠.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km만큼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방향과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동쪽 방향, 속력은 시속 3km다 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문제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겠느냐? 우리가 보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힘 자체를.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친구가 이 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요 진행 방향 있잖아요.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요 진행 방향을 유지하려면 진행 방향 4km 시속 4km를 유지를 하려면 이 물의 힘을 상쇄시키는 힘으로써 작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확장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3km 주어진 힘이 있다면 합친다면
요 빨간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되는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은 파란색,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빨간색, 노란색 친구의 합을 여러분들이 노젓는 사람이 주어야 실제로 어떻게 이동을 한다? 빨간색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km 시속 5km로 이렇게 나오는 힘을 주어야 된다. 자, 문제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실제로 진행 방향이 외력이 주어졌을 때 진행 방향이 북쪽 4km/h의 속력이 되려면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하는가? 노를 저어야 되는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달리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요 외력까지 요 물의 힘을 상쇄시키는 요 친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북서쪽으로 북서쪽으로 5km/h의 속력을 낸다면 우리가 아마 진행 방향 북쪽 4km/h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해석하는 이런 문제로도 활용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습의 내용까지 얘기를 살짝 쿵 해보고 문제 잠깐 보고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실습에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이죠. 벡터는 이게 다니까요. 자, 실수 배를 멀티플라잉 시킨다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2, 3, 4 될수록 이 벡터 크기가 벡터 선분의 길이가 어떠지겠어요? 커질 거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크기가 점점 선분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방향. 자, 실수배. 실수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음수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 마이너스 1로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선분의 길이가 2배 길어지면서 방향이 반대가 된다. 요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까지? 연산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 벡터와 방향은 같고 이 선분의 길이가 2배가 되는 벡터를 우리가 뭐다? 사실 해석을 하면 A 벡터와 A 벡터의 덧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얘를 뭐로 해석을 하겠다? A 벡터라는 친구를 2배한 친구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실수배한 친구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배로 크기를 늘리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고 자, 3분의 1배만큼 크기를 줄여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더해서 A 벡터가 되는 그거요 라고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 A 벡터 요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라고 물어준다라면 우리가 A 벡터의 친구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한 요 2분의 3 A 벡터를 어떻게 하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이렇게 생긴 A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친구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바꿔주는 이 친구를 실수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뭐 마이너스는 기존에 배웠으니까 뭐만 잘 생각을 하시면 스케일 조정하는 이 친구만 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배 하는 곱셈 연산이 하나 들어간 거죠. 자, 물론 벡터끼리의 곱셈은 아니지만 벡터와 실수의 곱셈이지만 만족하는 법칙이 있다. 그 나와 있는 게 교과서 66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66페이지는 그냥 똑같이 설명하는 거네요.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벡터에 대한 연산 법칙이다. 네, 뭐 결합 법칙 된다. 실수끼리 먼저 곱하고 곱하나, 곱해놓고 실수배를 한 번 더하나 똑같다. 다음에 분배 법칙. 각각 숫자를 더해놓고 벡터를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곱한 친구의 벡터의 합으로 해석을 하느냐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 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설명 문제를 보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문제 보면서 한번 실수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벡터를 그리시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A 벡터 더하기 2B 벡터예요. 그럼 B 벡터는 나와 있으니까 2B 벡터는 뭔지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2B 벡터는 2배가 될 테니까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돼서 요게 파란색으로 표시해준 요 친구가 2B 벡터예요. 그러면은 두 벡터의 합이고 지금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뭘 이용을 해서? 네,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대쪽 꼭지점을 향해 화살표를 그어주면 이 친구가 뭐가 된 거예요? 네, 1번에서 얘기하는 답이 된 거죠. 끝입니다. 오, 연락 쉽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 B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A 벡터, 이 친구의 절반인 한 칸짜리 이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 B 벡터 하면은 얘를 3개로 쪼개고 2개에 해당되는 이 친구가 되겠네요. 근데 반대 해야 요게 2분의 1 A 벡터 이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2 B 벡터가 돼서 자, 2개의 합 이용해서 네, 평행사변형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네, 요렇게 여기 지점에 있는 이 친구로 해석이 된다 라고 해서 그릴 수 있다. 쉽죠? 지금 실수배하고 연산까지 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요렇게 생긴 친구가 얘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임을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분하면 하겠지만 성분으로 표시된 저 친구를 단위화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1이 있어야 다른 숫자들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위 벡터가 되는 걸 밝혀달라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결을 해보죠. 단위 벡터임을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A 벡터와 방향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A 벡터가 일단 0벡터가 아니에요. 자, 그럼 크기는 어떤 수일 거예요? 당연히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 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양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존의 벡터에 양수배 했으니까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요? 자, 방향 바꾸려면 뭐 붙여줘야 된다고요? 자, 음수 붙여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음수 붙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요. 왜? K가 0보다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단위 벡터임을 설명하려면 크기가 1이에요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크기가 1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뭘 말하고 있는데. 자, 2번을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 자, 이 친구의 크기가 1이 되는지를 보이기만 하면 돼요. 자, A 벡터 분의 요거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죠. 자, 이 친구는 뭐예요? 그냥 상수잖아요. K, 상수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수예요? 0보다 큰 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크기 생각할 때 사실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1분의 A 벡터니까 그냥 A 벡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의 크기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뭐가 돼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려던 어떤 벡터가 A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라는 친구의 크기가 뭐임을 밝힌 거예요. 지금 1인 걸 밝혔잖아요. 자,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 크기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단위 벡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벡터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왜 중요하냐? 나중에 성분 들어가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수배. 왜? 기존에 단위 친구가 주어지고 그 단위의 몇 배인지, 왜? 나중에 뭐 시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위치 벡터랑 성분 얘기할 때 뭐 시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단계의 표준화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치 벡터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성분에서는 요 단위 벡터를 기준으로 실수배로 해석하는 거. 요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단위 벡터인 거 한번 증명을 해봤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봤다.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뭘 시킨다? 기존 벡터가 주어졌을 때 단위화 시킨다 라는 거 방법 어떻게 하는지 크기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해봤다, 설명을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떤 친구가 이용을 했었냐면요. 이거 보고서 얘기로 또 잠깐 넘어가게 되는데, 보고서에서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걸 했었냐면 자율주행 차? 주행하는 차에서 이 친구를 얘기를 하려고 얘를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를 해석할 수 있는 뭐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초일 때 각각 좌표가 대입되면 뭐, 2초일 때 뭐, 이걸 하는데 얘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확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봤더니 이 벡터, 어쨌든 얘가 이렇게 주어지는 힘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속력이 확 늘어나져 버렸다는 거죠. 이 힘이 갑자기 확 늘어나져 버렸다는 거죠. 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좌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근데 어떻게 하면 단위화 시키면 이 큰 친구, 큰 힘을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작게 기준 단위인 1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이 좌표를 바꿔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무언가를 짤 때도 이용한다는 것까지 보고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위화를 시키는 친구가 필요한 순간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나와 있는 뭐죠? 평행하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숨차게 달려왔는데 그리 어렵진 않았죠?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좀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